죄송합니다. 제가 이 감기가 참 오랫동안 안 났네요. 어제 JTBC가 이 지난 12.3 계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어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화폰에서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면 기록이 없어요. 네. 근데 비화폰에서 일반 폰으로 전화하면 그 통신사에 기록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찰이 다 압수를 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했는데 당시 저희들은 추경호 원내대표만 통화를 한 걸 알았지 않습니까? 네. 놀랍게도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그게 그렇습니다. 예. 11시 22분. 그러니까 저 윤통이 그때 계엄령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게 10시 한 20 몇 분 무렵이에요. 예, 윤통 입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게 확인된 게 10시 28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후, 1시간 좀 지나가지고 11시 22분에 추경호한테 전화를 해서 1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추경호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제 그 JTBC, MBC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그거는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그때 윤통하고 통화를 했다. 네. 그때는 2분 했다고 했는데 어제는 뭐 1분이라고 맞아요. 나왔는데 네. 여하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뭐 미안한데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계엄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계엄을 발동하게 된 배경 설명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통화하고 끊었다라는 거고 나경원은 어제 이제 처음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추경호 그 1, 2분 통화 끝나고 바로 그러니까 11시 26분에 했더라고요. 네. 11시 26분에. 그 40초를 했대요. 40초를 했는데 그 역시 뭐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나경원은 언론에 그래서 왜 계엄령 발동하신 거냐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뭐 물어보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게 전화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당사자들 그러니까 통화 기록은 있지만 통화 내용은 몰라요. 확인. 네. 예? 그러니까 몇 시에 누구와 몇 분 몇 초 통화했다 이것만 있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근데 저 윤통하고 그 통화를 한 이후에 추경호의 그 보면 본인은 윤통하고 통화한 이후에 당사로 공지를 했던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로 했다. 그러니까 나는 윤통한테 너 계엄 막으라는 사주를 받고 내가 거기 따라간 게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맞습니다. 이제 추경호가 처음에는 국회로 의원총회 공지를 냈다가 네. 국회가 봉쇄된 걸 알고는 당사로 합니다. 당사로 했다가 근데 윤통 통화하고는 무관하게요. 11시 30분쯤에 한동훈 대표와 그 일행이 국회 11시 30분에서 35분 사이에 국회가 다시 부분 해제됐다. 출입 부분 해제됐다. 다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당사에 모여있던 한동훈 대표와 그 친한계 의원들이 그 즈음에 국회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벤져스 만든 다큐멘터리에도 그, 계엄의 밤에 나오죠. 그 장면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추경호는 뒤따라서 또 국회에 들어가요. 근데 본인은 국회 진입에 성공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쯤 또 그 장소를 의총 장소를 국회로 다시 재공지합니다. 거기까지는 추경호 얘기가 그럴듯한데 문제는 12시 자정이 넘어서부터 추경호의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12시 넘어서부터 연속 4번을요.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국회에 있어요. 네네. 본인은 정작 국회인데 왜 당사. 그게 아직도 추경호 설명으로도 해명이 안 되는 게 그거고 도대체 1분이라지만 윤통하고 추경호랑 통화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날 무슨 뭐 막혀서 뭐 이게 못 들어갔다 했는데 본인 못 들어간 게 아니라가 유유히 그 당사로 걸어가는 장면이 그때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국회하고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맞죠? 예, 그 횡단보도 건너는 거 다 사진 찍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사실은 이 예전에는 이 윤통하고 나경원 의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지난번 대표 그 나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틀어졌었는데 그 이후는 굉장히 앞장서서 윤통 살리기에 앞장을 섰고 그리고 또 이제 윤통 구치소 있을 때도 항상 나경원은 따로 가서 면회를 했고 또 이번에도 이 경선에 나오면서 자기는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저께 이 뉴스를 보면서 한 몇 가지 의미 있는 게 첫 번째는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 둘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네. 대통령이 아랫사람인가요? 본인들이 더 윗사람인가요? 뭘 미안한 거예요? 계엄한 게 미안한 건가? 미리 안 알려줘서 미안하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보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왜 뭐가 미안하다는 얘기지? 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이분들한테 전화할 거면 그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를 해야지. 네. 정작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서 야 이리 돼서 미안했다라고 얘기한 게 정상입니까? 예?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몰랐잖아요. 전화도 그렇죠. 안 왔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체포 대상에 있었다는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JTBC가 어저께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네. 이 과연 이거를 알았던 시점이 어제였을까? 뭐 최근이었을까? 네. 오히려 그 경선 과정이나 그때는 아니었을까? 뭐 그런 의심도 막연히 들어요. 이건 뭐 제가 그냥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반년이나 지나서 뭐 드디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가 몰랐을까? 물론 이거 제대로 취재 안 한 모든 언론들이 다 이제 뭐 다 문제가 있는 거지만 하필이면 대선 딱 그 10매치를 앞두고 지금 나왔을까? 이게 거기에 나오려면 바로 김문수, 한덕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근데 왜 저는 12월 6일 날인가요? 그때 다 며칠 뒤에 네. 그 통화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 명단이 만약에 이제 경선 과정 중에 그 만약에 공개가 됐으면 12월 9일이에요. 예, 9일 날 통화는. 경선이 까졌으면 네. 꽤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죠? 네. 지금 보면 다 등장합니다. 경선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통화 안 한 사람은 한동훈하고 안철수하고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나머지 다 통화합니다. 그러니 이게 뭔가 좀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는 거고. 근데 굳이 김문수하고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는 뭐 통화한 기억도 안 난다 하면서 그건 대통령과 12월 9일은 이제 12월 14일에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돼서 직무정지되기 때문에 아직 직무정지되기 전에 온전한 대통령이었다. 직무 가능한. 그러니까 뭐 다른 뭐 계엄행과 탄핵에 대한 얘기가 아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과 5, 6개월 전에 그 긴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12월 6일 뭐 7일 뭐 이런 9일 뭐 이러면은 계엄 난지 뭐 일주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핵심적인 인물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권한이 강한 대통령과 통화한 게 기억이 안 난다? 나 그거는 그거 기억 못 하실 분이 어떻게 나중에 큰일을 하겠어요? 난 그것도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리고 더 좀 황당한 거는 대통령이 보면 거의 고성국이 거의 뭐라고 할까요? 코치처럼 뭐 고성국의 지시를 다 받아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아니 참모들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근데 왜 이 고성국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이 고성국이 컨설팅 하는 데마다 다 망했어요. 그동안. 저희들 잘합니다. 옛날부터. 고성국이 컨설팅 하는 곳마다 다 망한대요. 근데 왜 이 고성국을 저걸 하고 계몽령이라는 이야기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딱 보면요. 12월 7일에 1차 담화가 있고 닷새 후인 12월 12일에 2차 담화가 있는데 12월 7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오전 9시인가 10시에 해갖고 2분 몇 초. 근데 간단합니다. 임기단 쪽 포함해갖고 내 거치는 당에 맡기겠습니다. 네. 당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 그 시나리오 작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에서 이양수가 그 팀장이 돼갖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중간 결과 발표하고 그랬는데 닷새 후에 윤통이 갑자기 용산에 출근해가지고 딱 뭐 20분인가 25분인가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네네. 닷새 전에 자기가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습니다. 네. 그래놓고 탄핵하면 난 당당히 맞서겠다. 네. 그러니까 탄핵할 테면 해봐라 이거죠. 국회에서 탄핵소추
할 테면 해봐라. 나는 부정선거 막으로 이렇게 하러 나는 이거 그렇게 경고용이었고 계엄령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뭐 실탄도 없었고 뭣도 없었고 그 질서 유지를 위한 군병력 투입이었지 무슨 뭐 그거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건데 그 전날 12월 12일 그 담화기 전날 고성국 유튜브에 나왔던 논조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 코치를 넘어서 그냥 사부님이에요, 사부님. 네. 참 망하는 길로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저희도 이렇게 보면 정치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보시는 전문가들도 있고 한데 분명히 어떤 원칙과 정도로 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꼭 저런 식으로 지금 다르게 저렇게 안내함으로 인해서 사실관계 아닌 걸로 함으로 인해서 지금요 하는 거 똑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겼다, 여론사 이겼다, 이재명 쪽 뭐 폭파됐다, 뭐 멘붕 어쩌고 저쩌고 뭘 멘붕돼요. 지금 신나 죽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여론사 폭망한 거 이쪽인데 맨날 저렇게 이 다른 이야기로 뭐 사람들을 왜곡시키니까 결국 판단, 행동 지금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판단 야 내가 지지율이 얼마인데 지금 50% 넘어가는데 지금 내가 도와줘야지 되지 안 도와주면 안 돼. 이 생각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장 오늘 민주당에서는 내란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 정당인 게 확인이 됐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내란을 종식시킬 기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내란 프레임이 훨씬 강해졌잖아요. 네. 이게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였으면은 그 내란 프레임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그 이제 국면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선거 며칠 놔두고 이런 뉴스가 앞으로 또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올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면 미리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놨으면 이 선거 시작하면서 미리 끊어놨으면 이런 게 나와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선거를 시작했다라고 했으면은 좀 더 달리 할 말은 있겠지만은 이제 와서 이거 뭐 JTBC 저런 보도 나오고 뭐 이거 나오고 급해서 우리 뭐 끊었어 만약에 이제 오늘 내일 끊는다라고 해도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참 궁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듭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선거가 있게 된 원인 그런 것들을 싹 쓸어내고 전혀 이거에 대한 오히려 반대로 역공을 취한다면 사실은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이 없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한테 당신 계엄 앞장섰고 탄핵 앞장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진짜 이 미래를 위한 대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즉 미래 비전을 가는 대결로 가게 되면 그거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지금 같은 이런 구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일화 문제라든지 저는 이것도 쉽게 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요 어제 이거를 MBC도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죠. 뭐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MBC, JTBC는 그 저녁 메인 뉴스 6시 30분에 시작하고 저 MBC는 뭐 8시 다 돼서 뭐 시작을 하는데 7시 뭐 40분이고 50분. 근데 똑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둘 다 단독으로 달았는데 네. 저는 이 둘 다 좌파 방송 아닙니까? 네. 근데 저거를 어느 시점에 자기들이 입수를 했는데 왜 요 타이밍에 했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한데 저는 경선 단계에서 저걸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미 진작 나왔겠죠. 네. 그리고 그런데 저거를 경선 그 과정에서 저걸 풀면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당연히 뭐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타격 받죠. 나경원 그냥 날라가죠. 추경호 또 뭐 하면 저기 다 그 친윤들 엄청나게 데미지 입죠. 예. 저런 기사가 나가면 경선 과정에 나갔다면 그 결과적인 어떤 그게 수혜가 돌아가는 게 한동훈이다. 그걸 MBC나 JTBC는 원치 않았겠죠. 예. 네, 참 뭐 지난 일을 우리가 뭐 한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또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사실은 보수 우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안 되는 방향 쪽으로 가는 이유를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자꾸 상황을 객관화 못 시키고 자꾸 좋은 이야기만 나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이야기만 계속하고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우리가 이긴다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아이고 이게 이번에 부정선거에 그냥 그걸 그냥 퉁치면 끝이고 그다음 또 사람들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진짜 보수가요. 어제 신문에서도 이 언론에서 지적하지만 정말 영남자민련도 안 되는 그런 정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보수가요. 저 정당 지금 오늘 저희가 주제를 못했습니다만은 국민 주권 가지고 엄청난 지금 사실은 이 폭주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국민주권 대중독재 얘기인데 그거 언제 기회 되면 네.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가 좀 아프지만 그래도 좀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TV 토론인데 그 전에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